문화사라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고려 왕들의 업적은 총 몇 가지라 했었죠? 체제정비와 내부의 적을 잡는다. 하나 더 하면은 대외관계에 대한 대응 같은 거를 왕의 업적이라고 할 건데, 이때 체제정비를 크게 몇 개로 나눠서 얘기한다고요. 정치체제, 경제사회체제, 문화체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다고요. 문화체제. 국가를 제가 삼각형으로 표시하는데, 삼각형으로 표현할 때는 누구를 건드리는 거죠? 문화체제라는 것은 국가가 문화체제도 정비하는데요. 문화체제 정비는 누굴 위해서 하는 건가요? 백성들. 정확히는 국민이라는 말은 잘못된 말인데 그냥 편의상 우리 지금 쓰는 말이니까 정확히는 신민이라고 합니다. 신민. 주체적인 국민이 아니라 신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정책을 피는 것을 문화제도라고 해요. 뭘 어떻게 하지 국가가?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신라 국민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국민을 만들어야 되죠? 고려 국민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의 고려 국민 개념을 만드는데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하나의 국민 개념 만드는데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뭐다? 하나가 종교고요. 또 하나가 뭐다? 역사인식입니다. 역사인식. 어떤 국가든 간에 이 두 가지는 할 겁니다. 지금은 못하죠. 지금 왜 못하죠? 지금은 정교분리 원칙상 그걸 하지 못합니다. 역사라는 것도 학자들이 하는 거지 국가가 개입하면 안 돼요. 한때는 그런 게 있었었죠. 국정교과서라는 게 있었었죠. 그래서 지금은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나라가 북한 같은 몇 개 나라 빼놓고는 거의 없어요. 역사는 학자들이 하는 거고, 학자들이 뭘 만들든 간에 그 정보는 개인이 취득해서 개인이 자기 역사관을 갖는 겁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큰 합의는 있어요. 역사인식에 대한. 이제 그 큰 합의가 없으면 그건 안 됩니다. 대단히 안타깝지만 지금 대한민국만 그 역사인식에 대한 큰 합의가 지금 부재하고 있다는 게 되게 좀 모호한 상황입니다. 이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몰라요. 아직은. 아직 이게 결과를 내고 있지는 않은데 어떤 식으로든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자, 역사인식을 말할 때는 어떤 역사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었죠? 바로 그 앞의 역사에 대한 평가입니다. 앞의 역사에 대한 평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고려 앞의 역사는 뭐가 있었죠? 신라라고 해도 되는데 삼국이라고 해요. 삼국. 앞의 역사는 삼국 중에 신라만 남았던 것이고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던 것이고 그 중에 신라가 좀 길게 살았던 거고 삼국이 있었던 겁니다. 삼국이다 보니까는 저 앞의 역사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타날 가능성이 클까요? 내가 아는 사람이 3명이 있어. 3명을 얘기해야 돼. 3명을 얘기하다 보면 무슨 말이 나타날 가능성이 클까요? 3명에 대한 평가 중에 누구는 낫고 누구는 안 낫고 이런 말이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그게 반영이 돼요. 그게. 근데 고려는 그걸 하지 말았었어야 돼요. 원래는. 하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게 이어진다? 무신집권기까지도 고구려가 낫네, 백제가 낫네, 신라가 낫네 그걸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의 역사관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이 중에 문화제도 중에 종교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뭘 가지고 활용하죠? 고려는 2개를 가지고 활용합니다. 여전히 불교를 가지고 활용하고요. 모두 유학 가지고도 활용하는데 유학은 어디까지만?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여기는 유학으로. 그리고 여기는 뭐로? 불교로 국민들의 정신세계를 하나로 좀 통합하려고 합니다. 문화사 중에 이제 그 고려시대 불교 사상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시대 사상도 뭐를 가지고 이 하나의 국민을 만들려고 한다고요? 불교를 가지고 합니다. 자, 이 상황은 이랬었습니다. 신라 말 때 상황을 보면은 신라 말 때 뭐가 등장하죠? 귀족들의 왕위 쟁탈 전으로 지방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자 지방에서 독립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걔들을 뭐라 한다? 호족이라고 하는데 호족들 중에 일부가 아예 국가를 만드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었어요. 즉 신라라는 국가를 부정했다는 거지 그거는. 자, 그 중에 하나가 왕건인데요. 왕건이 국가는 요만했었습니다. 원래는. 자, 요만했었는데 어떻게 하게 된 거죠? 이걸 팽창해서 나머지까지 다 먹으면서 이런 큰 국가를 세우게 된 겁니다. 통일했다는 것도 통일,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나머지 사람들이 신라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후백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고. 이제는 무슨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죠? 고려라는 국민으로 만들어야만 됩니다. 이때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뭐라고요? 같은 종교 믿게 하는 겁니다. 같은 종교를. 근데 불교를 넘어설 만한 대안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 이 호족들이 나라 세울 때 가장 도움 줬었던 게 뭐라 했었죠? 무슨 종교였었죠? 선풍이었었죠. 선종과 풍수지리. 뭐 풍수지리는 종교 아니니까 불교를 가지고 할 건데 불교를 넘어설 대안이 없단 말이야. 그렇다고 지금 뭐 이슬람을 들여올 거야? 기독교 들여올 거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학이라는 것은 지식인 대상이 학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책에 가깝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 퍼뜨리는 것도 좀 무리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불교로 하는데 내가 믿고 있었던 불교를 다른 사람도 믿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호족들이 등장하면서 그리고 신라의 불교가 발전하면서 뭐가 생겼었죠? 굉장히 많은 불교 파가 생겼었다라는 거죠. 그 파 중에 딱 하나만 내 편이라는가. 나머지는 다 다른 편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은 한 종교를 믿게 하는 걸로 만들 수 있는 걸까요? 내 파 중심으로 다 통폐합시키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불교사는 이거를 불교 통합운동이라고 합니다. 불교 통합운동. 이 불교 통합운동이 무슨 뜻인 거죠? 하나의 국민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의 국민을. 자, 뭐 있었나 봅시다. 여기서 유행하던 불교를 뭐라고 하죠? 교종이라고 하죠. 교종. 지식인 불교, 도시 불교, 그렇죠? 자, 여기서 유행하던 걸 뭐라고 하죠? 선종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 개가 아니라는 거지. 이게 몇 개 생겼답니까? 5개나 생겼다. 이게 몇 개 생겼답니까? 9개나 생겼다라는 거지. 정확히는 9개 넘어요. 그냥 구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구라는 것은 완성의 뜻이 있거든. 옴니의 뜻이 있거든. 옴니. 그래서 그냥 그 뜻으로 쓴 게 아닐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과제는 뭐냐면은 오교와 구산을 한 개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과제라는 겁니다. 누구 거 중심으로? 왕건이 거 중심으로. 아시겠죠? 자, 거기다가 있죠. 자, 요 중에 이 친구들 몇 명이서 국가를 세우니까는 교종은 도시 불교인데요. 여기도 도시가 생기니까는 교종도 파가 생겨. 애들한테 붙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 개가 파가 난립했었던 게 신라 말의 상황이었습니다. 불교가. 자, 그중에 나를 지지하는 파는 몇 개?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나머지는 견훤이도 지지하고 그냥 신라의 남은 파도 있고 걔들은 다 적이라고 그걸 하나로 묶어야만 되는 겁니다. 자, 그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과정을 전개했던 사람들이 자, 왕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이 사람들이 업적이 체제 정비하고 내부의 적을 잡는 거라 그랬었죠. 내부의 적 중에 누구는 이미 잡았다고요? 호족은 잡았지만은 호족과 더불어서 이 호족과 함께 했었던 목사님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못 잡은 거야 지금. 종교는 잘못 건드리면 역풍이 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간단히 시도만 하고 이게 뒤로 밀리면서 뒤에까지 과제가 이어지게 됐던 겁니다. 자, 현종, 문종 아들이 계속 왕이 되는데 그 중에 아들 하나가 조카를 치고 왕이 된 사람이 있다. 숙종이죠, 숙종. 숙종 때 쿠데타로 왕이 되면서 왕권을 다시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었다고요. 이때 왕권 강화 정책을 필 때 이때 한번 다시 불교 개혁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때 성공하게 됩니다. 이때 통폐합이라는 게 왕건을 따르는 종파는 하나가 있을 건데 도대체 무슨 종파가 있었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뭐가 있죠? 일단 교종이라는 게 있어요. 또 뭐가 있죠? 선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종은 몇 개 있다고요? 5개 있다 치는데 기록상으로만 5개 있다고 보는 거지 학문적으로 믿는 것은 몇 개 정도 있었다고 본다고요? 2개 정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뭐다? 화엄종과 법상종입니다. 법상종. 화엄종은 성격 자체가 무슨 용도로 생긴 거였었죠? 전제왕권을 위해 생긴 거였었고 법상종은 누구 때 생긴 거였었죠? 경덕왕 때. 경덕왕 때 어떤 상황을 잘 보여주는 거였었죠? 불교계가 분열되는 걸 보여주는 거였었다고요. 전라도 가서 만들었었다는 거지. 이건 기본적으로 왕권 중심의 불교랑 매칭되기 쉽지 않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고려 역시 뭐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국왕 중심의 불교 체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선종은 몇 개나 있다고요? 뭐 구산이 있다라고 하는데 선종은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되게 이렇게 되게 나눠져 있다라는 겁니다. 선종은 특징 자체가 중앙 집권적이질 않아요. 뭐가 없냐면은 선종에는 교단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교단 통합운동 벌였다 그러면은 교종을 말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선종은 각자 파가 있을 뿐이에요. 어디에서 활동하는. 그러니까 이놈들을 교단을 만들어다가 그 안에다 소속을 시키면 돼요. 근데 한국에는 그 교단이라는 게 없었다는 거지, 선종은. 근데 중국에는 그게 있었어요. 선종 교단도 있었습니다. 그걸 수입해다가 그 종단을 수입해다가 그 안에다 선종 승려를 다 소속을 시키려 했었던 겁니다. 그렇게 수입해 들여온 선종 종단이 2개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죠? 법안종과 임재종이라는 건데 요거는 수입해 들여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들어왔다 그러면 선종 통합 시도라고 그냥 무조건 붙이면 되는 거고 이건 주로 시기를 기억하시면 돼요. 언제냐라는 것을. 아시겠죠? 요거는 항상 뭐라고 할 것이다. 뭐 중심으로? 화엄종을 중심으로 통합할 것이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심지어는 화엄종도 파가 있었어요. 남학파, 북학파라고 해갖고 하나가 왕건이 지지하고 하나가 견훤이 지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합쳐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파들이 갈라진 게 신라 말대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서서히 뭐 할 것이다? 통폐합시켜 나갈 겁니다. 자,
과정을 한번 볼게요. 삼국시대 불교도 처음에 전파한 사람은 누구였었죠? 왕이 전파했었잖아요. 이 통합운동도 처음에는 국가가 합니다. 국가가.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나타나요. 국가 제도를 만들므로써 불교를 이 제도 중심으로 운영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통합은 아니고 그냥 형식적인 제도상 통합에 그치게 됩니다. 초반에는. 그래서 왕들 협정에 그런 게 있습니다. 불교를 국가가 주도하겠다는 어떤 기구들을 만들어 나가요. 자, 태조 때는 승록사라는 걸 만들고요. 자, 그리고 정종 때는 뭘 만든다? 광학부라는 걸 만들어갖고 돈 오를 곳입니다. 국가 장학금을 만들어갖고 국가 장학금 받는 승려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광종 때 이제 큰 변화가 나타나는데 과거도 실시하면서 뭘 만든다? 승과라는 걸 실시합니다. 승과. 그리고 또 승록사라는 걸 다시 개편하고요. 승과를 실시하게 되면서 이제부터는 뭐를 통과해야지만 승려가 될 수 있는 거죠? 국가 자격증, 국가 고시를 통과해야지만 승려가 될 수 있어요. 형식상 국가 불교가 되긴 돼요. 형식상. 근데 마음이 바뀌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자, 이게 큰 계기를 마련했었던 것이고요. 자, 이게 더불어서 광종은 미친 사람이니까요. 세게 나가는 사람이니까. 자, 이게 더불어서 뭐까지? 자기의 친한 승려 한 분을 내세워 갖고 이스님 중심으로 불교를 통폐합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누구였었죠? 균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균열. 이 왕이 통합운동을 시킨다라고 할 때 그 승려는 소속이 다 어디다? 화엄종 승려입니다. 화엄종 승려 균열을 데려다가 일단 뭐부터 통합한다? 화엄종을 먼저 통합하고요. 그럼 뭐까지 통합 시도한다? 법상종까지 통합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자, 이 통합운동을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되죠? 구호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구호. 이때 내세운 구호가 융합이라는 구호를 내세워요. 성상융회라고. 성이 성종, 화엄종 말하는 거고 상이 법상종을 말합니다. 두 개는 합쳐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디 종파 소속이라고요? 교종승려죠. 교종승려. 교종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선종은 선종 따로 또 뭔가 준비를 합니다. 뭐다 이게? 법안종을 수입해다가 선종 승려들을 다 여기다가 다 소속을 시키려 했었던 겁니다. 예, 법안종 누구 때 들여왔다? 광종 때 들여왔다. 광종 때 뭐하는 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선종 통합 시도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교종과 선종을 넘어서는 보다 고차원적인 논리를 가진 불교가 있어요. 그게 뭐다? 천태학이라는 건데 이미 천태학에 관한 지식도 꽤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히려 중국에 역수출했다는 거죠. 천태학을. 누가 가서? 의가 통한 사람, 그리고 재관. 합치면 통제라고 합니다. 통제. 자, 이 통제라는 사람이 중국에 가고 이 사람은 교조가 되고요. 13대 교조가 되고 이 사람은 천태사교이라는 책을 펴갖고 중국의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래서 이미 천태학에 관한 지식도 상당히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자, 이 네 개 두 문자 따면은 이걸 균법 통제라고 합니다. 균법 통제라고 합니다. 균법 통제. 자, 이 단어 뜨면 누구 왕 때? 광종 때다. 광종 때. 광종 때는 왕사 국사제도를 만들어 갖고 자, 형식상 불교가 누구보다 위에 있음을 보여준다. 왕실보다 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립 불교 국가로서의 특징을 보여줘요. 그래서 불교를 일단 잡고 갈 거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불교를 존중했었던 것은 태조 때 훈유십주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 국가는 누가 세운 나라다? 부처님이 세운 나라다. 부처가 호위하는 나라다라고 하면서 불교를 존중할 것을 명시합니다. 불교를. 됐습니다. 여기서 조금 변화가 생기는 게 성종이었었죠. 성종은 특이하게 뭐를 했었죠? 유교왕이었었죠. 그래서 고려 왕들 중에 유일하게 이런 말을 씁니다. 불교를 억압했다라는 말을 씁니다. 증거가 뭐죠? 크리스마스 폐지했다는 거. 팔간의 연등에 폐지했다. 반대로 여기는 뭐라고 했었죠? 팔간의 연등에 성대하게 개찰을 했었죠. 팔간의 연등의 사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팔간의 연등회를 줄이지 마라. 잘 치러라. 그럼 여기 사료고요. 줄여라. 그럼 어디 사료다? 여기 사료입니다. 최성수 사료입니다. 두 가지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팔간의 연등의 사료는 쉬운 사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아시겠죠? 자, 그럼 현종 때 다시 불교가 다시 존중되게 되고요. 이건 불교왕이죠. 또 현종 때는 불교 통폐합은 엄두도 못 내고요. 이때는 뭐가 있었다는 게 특징이죠. 현종 때 전쟁이 있었다. 자, 우리 전쟁을 항상 뭐로 막으려 한다? 전쟁을 불심으로 막으려 합니다. 불심으로. 전쟁기 때 국가가 국민들한테 뭐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불심으로 대동단결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니, 전쟁 중에 전장터에 사람을 보내야지. 수많은 사람들을 이거 나무 깎고 있는데 쓰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싸우러 보내야지. 근데 그게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 군사력을 평가할 때 있죠. 그 제3의 군사력을 평가하는 게 있거든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은 전투력이 나오거든요. 전투력이 나오면은 전투력 계산되면은 안 싸워야 될까요? 그래도 싸우는 경우가 있게요. 싸우는 경우 있거든. 대표적인 나라가 구구려예요. 구구려는 시뮬레이션으로 따지면 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다 패야 다. 그냥 100% 패야 100%. 확률이 90대 10밖에 안 돼요. 그냥 10이 가능성이야. 근데 싸우는 거야 걔들은. 그게 이긴다니까. 그래도 그 제3의 전투력으로 치는 게 뭔지 아세요? 군기거든. 군기. 기. 그게 예측 불가래요. 실질적인 전투력 자체에 나타나 있는 뭐 탱크 몇 대 이런 걸 따져갖고 계산이 안 되는 뭐가 있다고. 전투에는 그 뭐가 있는데 그게 강한 나라가 있고 그게 형편없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강한 나라면은 이거는 예측이 안 되는 거야. 예측이. 그러니까 전투력이 90대 10으로 싸운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예측이 안 되는 거야. 예측이.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어요. 전쟁에는. 근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뭐였었다고요? 국민들의 마음을 불심으로 대동단결 해주면 그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가지고 했던 거죠? 부처님이 지켜줄 거라는 거야. 이걸 만들면. 그래서 전쟁 때마다 고려는 뭘 만들었다고요? 불교 국가니까 대장경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대장경을. 그래서 대장경 몇 번 만들었대? 2번 만든가? 지금 몇 번 있었기 때문에? 2번 있었기 때문에. 하나가 누구 때? 고란 때. 하나가 누구 때? 몽골 침입 때. 그 대장경을 언제 만들었냐라고 물어보는 것도 등신이고 틀리는 건 뭐 등신 투풀이죠. 등신 플러스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 시기 때란 말이죠. 야, 뭐 만들었다? 초주대장경. 이게 업적이고 뭐 하나다음에 이때 현화사라는 절 만들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기 부모님 명복을 빈다고 큰 절 하나 만듭니다. 이게 개성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누구 때? 문수기 때 이제 이때 개혁 정치를 피면서 불교도 다시 한번 개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개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 문종의 아들이 있어요. 넷째 아들. 이게 누구다? 의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건 왕자가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있었다고요. 이때 했었던 통합운동은 상당한 성과를 냅니다. 어디까지 성과를 내죠? 통합 성공합니다. 뭐부터 통합하죠? 화엄종과 법상종을 통합하게 됩니다. 이때 내세웠었던 구호가 뭐죠? 이분은 되게 겸손하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한테는 언어가 강조가 발달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말 중에 강조를 되게 많이 쓰는 사람은 있잖아요. 힘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 힘이 약한 사람이 심지어 이제 그런 말을 쓰는 겁니다. 힘센 사람은 강조 안 써요. 그냥 말해요. 그냥 밥 먹었어 그러지. 그러다가 막 붙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거 저런 거를 거기는. 그래서 이분은 말이 되게 점잖아요. 성가상은 원래 같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원래 같이 하는 거라는 겸학이라는 겁니다. 겸. 이처럼 융합 이런 말 안 쓴다고요. 융합한다는 말. 자, 여기까지 했는데 이거까지 부족했나 봐요. 여기다 뭐까지 더 했다고요? 선종까지 먹겠다라고 해갖고 이걸 하는데 이걸 뭐라고도 하죠? 겸수, 교관 겸수. 되게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원래 같이 하는 거야. 그냥 그 뜻입니다. 이게 누구 스타일의 말이다? 왕자 스타일의 말이다. 왕자. 이 왕자는 뒷배가 든든했었기 때문에 5명이나 짓겠는데 뭐 5명이나. 그래서 이때 큰 성과를 냅니다. 이것까지 성공하게 된다. 그래서 교선 통합까지 성공하게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천태학을 우리나라의 천태종이라는 걸 개창하게 됩니다. 천태종이라는 것은. 이게 누구 때죠? 숙종 때입니다. 어느 절에다가 총사. 우리가 기억해야 될 3개 종단이 있는데 화엄종, 법상종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왕 때 누가 어느 절에서 했냐까지 아셔야 되고요. 고려 때 처음 생긴 종단은 교선통합종단이에요. 교화선이 통합. 교화선이 통합한다는 말은 의천 전에 쓰면 안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개신교하고 천주교를 통합시킨다는 말이야. 되게 어마어마한 말이라고요. 이때부터 쓴다. 그 성과된 게 이거다 이거. 자, 그래서 이거 하나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뭐 기억하셔야 되죠? 어느 절이냐, 누구 때냐, 누가 했냐 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요까지가 3번째 종단인데 이 3개의 종단은 시기, 주체, 절 이거 다 알아두셔야 된다고요. 다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근데 의천이 통합시켰는데 어떻게 됐더랍니까? 이 천태종이라는 종단에 교종 여기 승려들 여기 들어오고요. 심지어는 선종승려까지 등록을 다 하게 되는데 선종승려 전체 60%가 등록했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교단이 큰 거였었습니다. 근데 의천이 죽자마자 이 사람들이 다 물밀듯이 빠져나갔답니다. 그러니까 이 취지에 동해서 들어왔다기보다는 뭐 때문에 들어온 거죠? 왕자가 하는 곳에 가면은 잘 되겠지, 출세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왔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파트너예요. 사후 쇠퇴안 들어갑니다. 천태종은 무슨 색깔만 남게 되죠? 교종 색깔만 남는 또 종단이 되는 겁니다. 교종 색깔만. 자, 그랬다가 무슨 시기 때 다시 한번 이 기운이 좀 부르닥치게 되죠?
무신집권기 때 다시 한번 부닥치게 된다. 무신집권기 때는 이 집권자들이 뭐 하는 게 이때 목표였었죠? 하나가 체제정비요. 두 번째 뭐였었죠? 내부적으로 잡는 건데 이게 공통적으로 뭐 하는 거죠? 문신체제 혁파하는 거죠. 문신체제, 왕과 문신체제를 혁파하는 게 애들이 꿈이었었기 때문에 기존의 불교체제도 바꿔버린다고. 그래서 여기는 뭐 한다? 교종이 문신들하고 연결된 체제였었거든요. 이게 교종이라는 게 도시불교거든. 여기 장악하고 있었던 게 왕과 문신이었으니까 교종은 얘들하고 친합니다. 얘랑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선종하고 같이 하게 된 겁니다. 교종을 탄압하고 선종을 후원하게 되는데 선종 중심의 통합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시작은 이렇게 나타났었어요. 자, 기존의 불교가 워낙 타락하다 보니까는 기존의 불교를 고치겠다는 운동이 나타나게 돼요. 기존의 불교를. 이걸 뭐라 부른다? 결사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결사운동을 전개했었던 종단이 조계종이라는 게 있었고요. 또 하나가 천태종에서 그게 됩니다. 자, 조계종에 누가 주도하게 된다? 진울이라는 사람이 주도하게 됩니다. 진울이라는 사람이 그냥 조그만 결사운동, 단체 운동을 전개한 건데 처음에는 10여인이 모였답니다. 근데 그게 커져갖고 어디까지 된 거죠? 모든 종단을 잡아먹는 종단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종단을. 그래서 뭐가 됐다? 통폐합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통폐합까지. 아시겠죠? 뭐로 시작해서 순수한 불교 정화운동으로 시작해갖고 이게 뭐까지? 교선 통폐합시키는 단계까지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누구죠? 천태종은 교종이잖아요. 어떻게 교종 쪽에서 이렇게 하지? 교종 승려도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요새는 좀 바뀐 사람이 있어요. 요새는. 누구죠? 교종 승려 중에도 변한 사람이 좀 있다라는 거죠. 요새.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결사운동이 나타난다. 이 중에 어떤 결사운동이 크게 발전해 간다고요? 이 결사운동이 크게 발전해 가는데 뭐까지 흡수하게 된다? 선종 중심으로 누구까지? 교종까지 통폐합시키는 특이한 종단을 또 하나 만들게 됩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둘의 결사운동의 차이 먼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둘의 결사운동은 일단 이건 뭐죠? 다시 출가하는 기분을 한다는 겁니다. 도시 살면은 되게 편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이 사람들 어디로 간다?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이 사람은 어디? 전라남도 들어갑니다. 둘 다. 순천의 송강사라고 하고요. 여기도 전라남도로 갑니다. 전라남도가 제일 먼 데라는 관념이 있었거든요. 여기 어디 간다? 강진의 만덕사라고 하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수선결사라고 하고요. 이걸 뭐라 한다? 백년결사라고 합니다. 두 문자 일단은 뭐라고 하죠? 이거는 뭐 수송이라고도 하고 이거는 백천만이라고 합니다. 백천만.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지방 갔대. 지방 가서 좀 성과 좀 냈답니까? 냈대. 어떻게 냈대죠? 방식이 괜찮아. 그래, 이 방식이. 어떻게 했답니까? 자, 지방 갔더니 지방 애들이 이 무지랭이 이놈들이 뭐만 믿고 있더랍니까? 애들이 정토종을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정토종이 진짜 많이 퍼졌었나 봐요. 정토종이. 지방 갔더니 내 애들이 정토종만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어 임마. 이거 하면 안 돼 임마. 내가 하는 거 이거 믿어.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안 따랐을 건데 이걸 수용을 했다라는 거야. 정토신앙을 뭐 했다? 수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의 것을 수용하면서 어디 거 괜찮네. 내 것도 괜찮으니까 내 말도 한번 들어볼래? 하면서 했다라는 겁니다. 정토신앙을 수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 지방에 정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중에 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랍니까? 요새가 조금 더 적극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주로 지식인 중심으로 놀았다라고 하냐면요. 이 사람들은 지식인 위에 누구까지? 당시 고난에 허덕이고 있었던 일반 백성이나 천민까지도 포함해갖고 이 결사에 넣어줬다라고 합니다. 이 요새라는 사람이 처음에 진우라고 같이 활동하다 독립한 거였었거든요. 이 선배가 했었던 것보다 시행착오까지 겪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했나 보지. 그렇죠? 좀 더 적극적이었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 동의를 이제 얻어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으는데 자, 이게 이분은 어디까지 갔다고요? 불교 통폐합까지 가게 된다. 자, 그래서 진울은 무슨 승려죠? 선종 승려죠. 선종 승려로서 뭐까지 흡수했다? 교종까지 흡수하는 교선 통합운동까지 성과를 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천식의 통합과 진울식의 통합이 있는데 의천식의 통합은 그겁니다. 뭐를 중심으로? 이거 팽맨이 있죠. 화엄종을 중심으로 뭐를 흡수하는 거죠? 일단 법상종을 흡수하는 거고요. 여기다 뭐까지 흡수한 거죠? 선종까지 흡수한 건데 이걸 뭐라 부른다? 다 통합하고 난 것을 이걸 천태종이라 하는 겁니다. 천태종. 그러니까 천태종은 교와 선을 넘어서는 보다 고차원적인 논리입니다. 둘 다 흡수할 수 있는.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죠? 선을. 이 시기는 뭐를 지지했었던 시기니까?
자, 이 시기는 왕실이 화엄종을 지지했던 시기고요. 이 시기는 뭐가? 무신이 선종을 지지했던 시기니까 선종을 중심으로 뭐를 흡수한 거죠? 교종을 흡수한 겁니다. 교종을. 그래서 이거는 화엄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흡수한 혹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흡수한 종파라고 하는 거고, 이건 뭐라고 한다?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흡수한. 방식이 달라요. 종파라고 한다. 이걸 조계종이라고 합니다. 그 조계종은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조계종은 진울이 생길 때부터 원래 있었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 조계종을 뭐로 바꾼 거죠? 기왕에 있었던 조계종을 교선통합종단의 성격으로 바꿨다는 게 진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아예 이런 말도 있어요. 진울이 교선통합종단을 만들면서 조계종이 그때 비로소 생겼다는 말도 있어요. 두 가지 말이 다 있으니까 그냥 두 가지 말 다 기억해 두세요. 그냥. 자, 이때 이거 할 때 의천이 내세웠었던 구가 뭐였었다고요? 교관 겸수요. 이 양반은 뭘 내세웠었다? 정의 쌍수요. 이걸 내세웠다라는 겁니다. 이걸 내세울 때 어떤 글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 사료가 지금 아주 잘 나오는데 이거 한동안 안 나오다가 요즘 아주 잘 나오더라고. 또 의천에 썼던 말은 그겁니다. 교관 겸수의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교만 공부하는 사람은 선만 공부하는 사람은 둘 다 뭐다? 양극단에 치우친 것이다. 이 표현을 썼다고요. 이 표현 아주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세요. 요즘 아주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말은 아주 유명하죠. 그 권수 정의 결사문이라는 거기에 나와 있죠. 선도 닦으면서 지혜도 닦자, 그런 말이 있죠. 그 표현 많이 보셨잖아요. 그 표현은 정의 결사문 있죠. 그 표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의 결사문은 결사를 만들고 있다는 이 표현도 해두셔야 합니다. 무슨 표현이 있죠 여기에? 무슨 표현이 있죠? 어디 법회에 참여했더니 불법을 빙자해서 뭐만 하더랍니까? 돈 버는 데만 골몰하더라는 거죠. 돈 버는 데만. 자, 두 번째, 그래서 뭐 했다? 하루는 같이 공부하는 사람 10여인가 약속했다. 이 말 나오는 거 있죠. 맨 마지막에 무슨 말 나오죠? 노동하면서 수행하자. 이 말 나오고요. 자, 수행할 때 뭐 하자는 거 나오죠? 선도 닦으면서 뭐 하자? 지혜를 닦는 데도 힘쓰자. 이런 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건 아주 잘 나오는 사료잖아요. 아주. 자, 요거를 이제 구분하시면 된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 처음 생긴 종단 두 개가 천태종과 조계종인데, 이 천태종과 조계종은 기존에 없었던 방식의 종단이다. 뭐죠?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쳐버린 종단이라고요. 선종과 교종을 합친 종단이다. 이건 고려만 쓰는 말입니다. 전에 없었던 종단이 생겼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천지창조라고 합니다. 천지창조. 천지천조. 아시겠죠? 이거는 고려시대에만 쓰는 말이다. 천지천조. 이렇게 해서 뭐가 완성됐다? 불교 통합운동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랬던 불교가 언제? 자, 원간석기 때는 어떻게 된다고? 다시 타락한다. 다시 타락한 걸 뭐라고 하냐면은 결사운동이 단절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선사는 단절되고 백년사는 묘련사로 묘하게 바뀝니다. 묘련사로 변질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은 언제라고요? 원간석기란 말입니다. 원간석기. 자, 그리고 누구 때 다시 한번 개혁을 시도하죠? 공민왕 때 개혁을 시도하면서 잠깐 반짝 불교 개혁을 다시 한번 하는데, 공민왕 때 개혁할 때 불교 개혁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였었죠? 보우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보우. 이 사람이 원간섭기 때 임재종을 전래했었는데 임재종을 가지고 통합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임재종을 가지고 통합했다는 건 뭘 통합했다는 거죠? 선종 통합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산선문 통합운동을 벌였다는 거고, 한 발 더 나와서 모두 다시 시도했다라고 한다. 다시 교선 통합을 다시 시도했다라고 돼요. 교선 통합을. 자, 이미 선종도 교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교단 통합운동 했다는 말도 씁니다. 이 사람 선종 승려지만 그 말을 씁니다. 여기는 이제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를 뭐라고 한다? 불교 통합운동이라고 합니다. 불교 통합운동. 자, 거기 보시면은 진울 밑에 진울이 불교를 통폐합을 성공하니까요. 완성하니까. 자, 진울 때 통합이 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의천 때는 과도기적 통합이라고 하고 진울 때는 선교 통합을 완성했다라고 합니다. 자, 스승이 불교를 통합하자 그 제자는 뭐까지 통합하려고 시도한다? 불교와 유교까지 통합하자. 유교도 같은 겁니다. 유불일치설 얘기했다는 거죠.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죠? 본인이 유학자 출신이었었거든요. 본인이 유학 공부를 했었거든. 심지어는 유학 공부했고 과거 합격한 경험도 있거든요. 나 안다 이거야. 아는데 보니까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통폐합합시다. 그 말 했다라는 거죠. 해심이라고 하죠. 해심. 자, 그 46페이지의 맨 오른쪽 말씀, 그 진을 말하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됐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그 진을 밑에 보시면 수선사 밑에 파란 글씨로 해심이라고 있죠. 유불일치설. 이게 성리학, 나중에 성리학이 수용되는데 기반 역할을 했다라는 거고.
그 진울하고 요새하고 비교할 때 제일 잘 비교하는 게 뭐냐면요. 그 진울은 선종이죠. 요새는 뭐에 가깝죠? 교중에 가깝죠. 그 진울하고 같이 활동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야, 스타일이. 맨날 참선만 하니까. 이 사람은 뭐다? 경전이지 하면서 경전 중심의, 이론 중심의 결사운동을 다시 전개한 겁니다. 그게 뭐다? 백년사입니다. 그래서 백년사는 참회신앙, 법화신앙을 강조해요. 법화경이라는 것을. 다시 경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참회를 중시하는 법화신앙, 이게 둘을 구분하는 가장 잘 나오는 말이죠. 자, 밑에 대장경 보시면은 초조대장경 만드는데 초조대장경이 선종 때 완성이 돼요. 선종 때 완성이 되는데 선종 때 완성하고 보니까 이거 대장경만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뭐도 있어야 된다. 대장경을 풀어 쓴 스님들의 말도 있어야지 이거 이해하고 퍼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천이 무슨 작업을 하게 되죠? 초조 대장경이 끝나자마자 무슨 작업을 시작한다? 속장경이라는 걸 시작하게 돼요. 속편이라는 것을. 이 속편은 대장경이 아닙니다. 뭐다? 스님들의 어록이에요. 대장경을 경률론 3장을 대장경이라고 하죠. 속장경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뭐다? 스님들의 주소, 장소, 주석서를 만드는 겁니다. 주석서를. 속장경 자체는 남아있지 않지만 뭐가 남아있죠? 신편, 제, 종기장, 총록이라는 게 남아있죠. 이게 거기 들어간 목록입니다. 자, 일본 자료까지 참고했다는 거 일본 동그라미 치시고, 일본 자료 참고했다는 거 흔히 안 씁니다. 대표적인 사례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 두 개가 불탔어. 언제? 몽고 침입으로. 그래서 몽고 침입 때 다시 만든다. 그게 뭐다? 제조입니다. 그 제조는 대장경, 경률론 3장도 들어가고요. 뭐도 들어간다? 스님들의 주석서도 들어가요. 진짜 어렵게 될 때 낼 수 있는 건데 그 속장경에 보면 스님들 얘기잖아요. 스님들 얘기 중에 누구 스님들이 있을게요? 한국 스님들 얘기도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도 유명한 스님들이 있으니까 한국 스님도 있는데 거기에 균여 얘기는 빼요. 균여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천이. 그 같은 화엄종 승려인데 화엄종도 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균여파가 아니야. 균여파가 하는 행동을 되게 싫어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뺐는데 팔만대장경, 제조대장경에는 균여의 글도 들어갔다라고 해요. 아주 흔치 않은 겁니다. 그냥 참고로만 해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천의 스타일이 뭔지를 아시면 된다고. 의천은 누구 비판했다? 균여 비판했다. 예, 의상 원효 글은 들어가요. 신라인들의 글은 들어가는데 균여글은 안 들어갔다고. 근데 어디에는? 팔만대장경에는 그것도 들어갔다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된다고. 팔만대장경은 현존하죠. 현존한다 그러면 무슨 말 쓸 수 있죠? 어디에 있냐라는 걸 물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평가는 일단 뭐 있죠? 세계가 함께 보존할 문화유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세계 기록유산이라는. 그렇죠? 자, 그리고 뭐도 어디 있냐라는 거 있죠. 어디 있죠? 원래 강원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어디에 있다? 경남 합천 해인사에 있다라는 거죠. 그 해인사에 있다 이 8만 경판이나 되는 걸 복원하려면 뭘 만들어야 되죠? 건물 만들어야 되죠. 그 건물은 조선시대 건물이라고 해요. 장경판전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죠. 밑에 보시면 도교하고 풍수질이 있는데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팔관에도 도교 성격이 있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불교 도교 행사다. 풍수질이는 천도하면 풍수질이죠. 그래 풍수질 책에 해동비록이라는 책이 있다. 그거 유일하다. 현존하지는 않아요. 현존하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 대한종교를 띄웠었던 사람은 누구 있었죠? 초기에는 불교 통폐합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었고 대한종교를 띄웠었던 게 언제였었죠? 12세기 때. 예종 때 이 종교는 대체제 역할을 주로 하는데요. 고구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구려 연개소문이 불교를 탄압할 때 그걸 대체제로 띄웠었던 게 뭐였었죠? 도교였었죠. 약간 그 성격이 있어요. 예종 때 문벌귀족과 대립하게 되면서 그때 약간 대한종교로 뭐가 도교나 풍수질 같은 게 좀 뜨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도교 그 초제 같은 게 예종, 의종 때 많이 시행되고요. 도교 사원이 처음 건립된 게 고려는 예종 때가 처음입니다. 고구려는 연개소문 때가 처음이고요. 그리고 풍수지리 책을 쓴 게 누구 때다? 예종 때였었다고. 예종 때. 약간의 대한 종교를 만들고 있었다. 예종 때. 문벌귀족과 대립하면서. 풍비박산이라고 합니다. 풍비박산. 해동비로. 됐습니다. 자, 이제 편찬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편찬물도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요? 하나의 국민을 만드는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국가가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도 제도.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제도가 종교하고 역사인식이에요. 문화사 중에 첫 번째 사상사 얘기를 한 거고 뭐로 국민들을 만들려 했었다. 자, 지금 이 문화제도는 목적이 뭐라고요? 국민들 하나로 통폐합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국민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는 불교를 가지고 하려 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역사인식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역사인식은 안타깝게도 뭐가 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지금 처음 공부하는 거 아니죠. 통합시키지 못했다라는 거. 왜죠?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언제는 고구려 계승, 언제는 신라 계승 쭉 왔다 갔다 하다가 언제 가서야 우리는 한 팀, 원팀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되죠. 망하고 나서야 우리는 원팀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서 원팀이라는 것을 강조할 때 등장하는 게 뭐라고요? 어떤 역사가 강조된다고? 고조선 계승의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조선시대 할 때 제가 그 시간이 좀 되면은 설명을 드릴 거고, 만약에 우리 1단계 할 때 시간이 안 된다면은 2단계 할 때 제가 한번 간단히 소개해 드릴 건데, 여러분 책은 두 가지 책을 씁니다. 하나가 뭐냐면요. 일단 역사인식을 통합할 때 노력할 겁니다. 역사책을 쓸 때는 두 가지 쓰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전대왕조를 서술하는 거고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나타날 거냐면은 전체 역사를 쓰는 게 있어요. 이 전체 역사 쓰는 걸 통사라고 하는데 우리 역사책은 크게 이 두 가지를 목차로 빼갖고 배울 겁니다. 전체 역사를 쓰다 보면 우리 역사 쭉 나열하겠네? 그쵸? 쭉 나열할 때마다 이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있어요. 같은 시기에 나라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이었었던 시기가 있다고요. 우리 쭉 한번 나열해 볼래? 뭐부터 시작하죠? 고조선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있죠? 지금은 초기 국가라는 개념이 있어갖고 이런 개념도 있죠. 이것도 아직 용어가 통합이 안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국시대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는 그런 개념이 크진 않았었어요. 고조선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거의 바로 삼국이라는 개념으로 들어오게 돼요. 삼국 다음에 뭐 나타나죠? 이때 남북국 없었죠. 옛날에는. 그렇죠? 삼국 어디까지죠? 신라가 조금 길게 있었던 겁니다. 국까지가 삼국이고 그 다음에 뭐 나온다? 고려. 그 다음에 뭐 나오죠? 조선. 여기는 문제가 안 돼. 나라가 하나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 나라가 몇 개죠? 한 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매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한 개 이상의 국가가 있을 때는 그중에 어떤 나라가 제일 좋아? 이런 평가가 항상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게 고려 시기에는 계승의식이라는 말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계승의식. 그중에 어떤 나라를 우리가 계승했다. 성리학이라는 학문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성리학은 모든 관계를 주종관계로 파악하거든요. 역사 속에서 주가 누구고 종이 누군지를 꼭 모든 걸 그렇게 파악해요. 그 역사에다가 대입시켜서 그걸 얘기하게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하죠? 역사 속에 주종관계를 만든 걸 뭐라고 하죠? 정통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통론이라는 논의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고조선도 삼조선이라고 하죠. 하나가 아닌 곳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아닌 곳에서. 그래서 고려시대 때 이런 그 분리의식을 겨우 극복했다. 언제? 원관석기 때 극복했다라고 하는데 여지없이 다시 나타나요. 이게. 조선시대 통사책을 쓰면서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그 통사책에서도 그걸 이제 극복했다고 평가하는 책이 뭐냐면요. 동국통감입니다. 동국통감 가면은 삼국을 그냥 균등하게 서술합니다. 그래서 극복했다라고 보는데 성리학책이 막 발달하게 되면서 다시 그 논의가 다시 나타나게 돼요. 삼국은 균등하지 않아. 그중에 어떤 게 주고 어떤 게 종이야. 이 논의가 다시 나타나는데 그걸 정통론이라고 해요. 정통론. 자, 지금 이제 그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고려는 뭐를 가지고 계승의식이라는 말로 이 얘기를 풀어갈 겁니다. 자, 전대왕조 책을 쓴 게 삼국사라는 게 있었어요. 삼국사 한 번 더 씁니다. 삼국사를 사마천이 사기 형식으로 쓴 걸 삼국사기라고도 하는데요. 이걸 앞에를 비교해서 그래서 구삼국사라고도 합니다. 원래는 이거 삼국사라고 책 이름에 돼 있기도 해요. 근데 이제 고유명사처럼 삼국사기라고 쓰는 겁니다. 자, 이 두 책이 나온다. 이게 바로 뭐죠? 전대왕조 책입니다. 전대왕조 책이면은 뭐가 가장 중요한 논점이 됐을 것이다. 그 중에 어떤 나라가 제일 낫었어라는 걸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뭘 평가했다라고 하죠? 고구려 계승의식을 보였다라고 하고요. 자, 이거는 뒤집은 겁니다. 못싸움 뒤에 있었던 거죠. 묘청의 난 뒤에 있었던 겁니다. 묘청의 난을 뭐라고도 하죠? 고구려계와 신라계의 싸움이라고도 하거든요. 왕건이가 모든 신하를, 왕건이가 결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문제 일으킨 게 그 뒤에 호주계 난, 왕이 죽는 사태까지 벌었던 거고, 왕건이가 신하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포용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된 거죠? 묘청의 난 같은 사태가 터진 거였었어요. 그 묘청의 난에서 누가 이긴 거죠? 신라계가 이겼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뒤에 쓴 책이 이거기 때문에 이 책은 이 나라는 신라를 계승한 나라다. 이걸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정권이 한번 또 크게 바뀌죠. 이것도 정권 바뀌었었던 거고, 무슨 정권? 무신 정권이 수립되게 되면서, 무신이 통치하는 시기가 되게 되면서 문신체제 해체하는 게 이 사람들이 꿈이었었죠. 자, 그래서 문신체제 만들었었던 거 다 없앱니다. 그 교종 중심의 불교 약화시키고요. 신라 계승식 약화시키고 다시 뭐로 들어간다?
고구려 개성시 나타납니다. 이건 이 시기의 특징입니다. 그냥. 자, 이걸 잘 보여준 책이 동명왕편입니다. 자, 이걸 쓴 사람이 김부식인데 경주 김씨입니다. 자, 이 김부식과 이규보가 굉장히 다른 태도를 보이는데 똑같은 문신인데 이 사람은 경주 김씨, 신라에서 보인 사람이고 이 사람은 무신한테 예쁨 받을 만한 말을 잘했던 사람이라고요. 처세를 좀 잘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고구려 개성시를 보이고 고구려 시주 얘기를 쓴 겁니다. 고구려 시주 얘기를. 그래서 다시 고구려 개성시로 돌아온다. 자, 요거 쓰자마자 바로 누구한테 간택이 된다고요? 최충원한테 채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해동 고성전이라는 책을 쓰는데 이건 승려가 쓴 책입니다. 각군이라는 승려가. 자, 왕명으로 쓴 책인데 그냥 승려들의 열전, 위인전을 다시 쓴 겁니다. 또 화엄종 승려입니다. 왕실에서 뭘 시켰다 그러면 화엄종 승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권이 다시 한번 바뀐다. 뭐로 바뀌죠? 원간섭기로 바뀌게 됩니다. 자, 원간섭기로 바뀌면서 드디어 뭐가 나타나죠? 우리는 원팀이다라는 게 나타납니다. 이거 그만하자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여기 고려 초에 이게 됐었어야 되는 거였었어요. 그 삼국 유민 의식이라고도 하는데 나는 누구 계통이야 누구 계통이야 이런 의식이 사라지고 나는 그냥 고려 사람이야 이걸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건 실패했다는 반증이에요. 아직까지 이게 나오고 있었다는 것은. 근데 이게 이민족의 침략을 겪으면서 이제서야 나타나는 겁니다. 이민족 지배라는 현실에서 이게 이제 우리는 한 팀이다라는 고전 개성의식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 책이 뭐가 있다? 삼국유사라는 책이 있고요. 이거 스님이 쓴 겁니다. 자, 그리고 제왕운기라는 책이 있다. 자, 이승유라는 사람이 유학자죠. 언관 출신에 딱 부러지는 감찰관 출신에 딱 부러지는 유학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책들을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현재 존재하는 게 5가지 책이 존재합니다. 삼국사기부터 동해 삼재라는 5개 책이 존재합니다. 이 5개 책을 그렇게 잘 내는 겁니다. 이걸 바꿔치기 해서.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어디 개성의식이 제일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왜죠? 앞에 나라가 한 나라가 아니니까 세 나라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논점이 되는 거고. 자, 이것만 배우고 끝내진 않을 거예요. 자, 시대 중에 큰 시대 변화가 있는데 큰 시대 변화는 여기는 고려 내에서 시기가 바뀌는 거고 큰 시대 변화는 고대, 중세, 근대가 있는데 역사책도 중세적 역사책이 등장한 시점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게 이때부터라고 해요. 삼국사기부터 중세적인 시각의 역사책이 등장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게 또 되게 중요해요. 자, 중세적 시각의 역사책이 뭐냐면은 자, 고대는 전쟁 국가를 말하고요. 중세는 종교 국가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뭐에 의해 통치되던 시기를 중세라고 하죠? 유학. 유교사관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자, 유교사관이 등장했다. 이게 중세사관이면 고대랑 다르겠네. 고대사관은 역사책을 쓰는 목적이 뭐라고요? 자랑질입니다. 교훈도 있지만은 자랑질이에요. 그래서 업적을 기술하는데 조금 뻥이 들어가도 돼. 어떻게 한다? 되게 신비하게 씁니다. 아직까지도 신비사관이 남아 있었어요. 그 신비사관을 끝냈다는 거야, 여기는. 그 신비사관의 반대말이 뭐죠? 유학자들은 인간 이성의 이해가 되는, 인간 이성의 합치되는 정도의 얘기만 쓰지 인간 이성의 합치가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얘기는 다 배제하고 썼다는 겁니다. 그걸 합리주의라고 해요. 합리주의. 그래서 이 2가지 공부하는 겁니다. 어디 개성의식 그리고 중세사관 등장했다. 이게 고려에서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고려에서. 아시겠죠? 자, 여기서 추출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냐면요. 자, 유교사관으로 쓰면은 유학자들은 뭘 강조하려고 할까요? 자, 중세는 종교시대입니다. 종교시대. 역사책도 종교가 들어가. 뭘 집어넣으려고 하죠? 이게 교훈이라는 게 들어가게 돼. 교훈. 그래서 이걸 교훈사관이라고 하고 귀감사관이라고도 합니다. 자, 애들이 주려고 하는 교훈이 뭘까요? 유교는 정확히 말하면 종교 아니라 그랬었죠. 유교는 내세를 말하지 않습니다. 내세 같은 거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 이건 뭐다? 현실 세계에서 인간이 잘 사는 방법들을 얘기하는 학문 정치학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편의상 종교 시대라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종교보다는 약간 정책에 가까운 걸로 사람들이 이제 좀 강제하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학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인간 사회에서 지켜야 되는 윤리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 윤리만 잘 지키면은 인간 세상이 편안해진다는 거야. 내세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잘 살자라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 윤리를 말하는데 그 윤리가 뭐라고요? 그 도덕이나 예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덕사관이라고도 합니다. 그 유교사관이라 할 때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 그 예의 중에 최고로 치는 예의가 뭐죠?
유학자들이 말하는 총 5가지 예의를 오륜이라고 하는데 오륜 중에 1등이 뭐죠? 충유가 반영되어 있다 그러면 그냥 맞는 거야. 유교사관에는 이 말들은. 이걸 매번 책마다 따로 보시면 안 돼요. 고려 조선 때 썼었던 책들은 이게 들어갔다는 맞는 거예요. 그냥 유학자가 썼다면. 유교사관으로 썼다면은. 그러면서 합리주의래. 합리주의는 뭘 배격한 거라고요? 신의사관 안 쓴다는 겁니다. 이제는. 신의사관 배격했다. 신의사관 배격하면 어떻게 쓰는 거죠? 뻥 안 써. 있는 내용만 쓰는 겁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 하냐면은 수리부작이라고. 수리부작. 저술하되 지어내진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또 뭐라고 하냐면은 불언 말하지 않겠다. 괴력과 난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이런 허접한 얘기 쓰는 게 고대사관이고 그거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같은 말들입니다. 그럼 이상하잖아. 이게 어떻게 병준할 수 있죠? 이거는 자기 주관을 집어넣겠다는 거고 이거는 객관적으로 쓰겠다라는 건데 어떻게 객관과 주관이 병준할 수 있지? 뭐 이런 건가? 파란 빨간 뭐 이런 건가요? 노랗고도 빨간 하라 뭐 이런 건가?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이게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내용을 건드리진 않아요. 내용은 그냥 있는 그대로만 씁니다. 근데 거기다 뭘 집어넣냐면은 자기의 말을 사족을 집어넣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사론을 추가시켜요. 사론. 여기에 지가 평가를 내립니다. 견훤이 있었다면은 견훤의 얘기는 그대로 씁니다. 거기다 밑에다 이제 한 줄 지 말을 써요. 개새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견훤은 나쁜 놈, 자기 평가를 들어간단 말이야. 신하로서 왕이 된다고 설치는 것은 좋은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견훤이 뭐 했다는 있는 그대로 씁니다. 거기는. 그걸 가감하진 않아요. 뭘 집어넣는다? 사론. 다시. 자, 유학자가 쓴 책에는 사론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맞다 틀리다? 맞다. 일반론처럼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갑시다. 유교사관으로 쓰다 보니까는 뭐가 부족했다? 불교 내용이 상당히 소략했었습니다. 당시는 양대 종교가 불교하고 유교였었으니까. 신의사관으로 쓰다 보니까 실수한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역사책을 볼 때 어느 쪽으로 할수록 뻥이 좀 많죠? 앞시기로 할수록 뻥이 많은데 그냥 아예 빼버렸단 말이야. 김부식은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재력과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재력과 사람을 고려한다면은 이 시기에 있었던 많은 내용들을 총 집대성 갖고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있죠. 이 사람은 아예 안 썼어요. 이때 고조선 관련된 책이 이미 있었답니다.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지방에서나 전승되는 전설 같은 걸로 이제 그 좀 통용이 되고 있었나 봐요. 그런 것들을 하나도 넣지 않아요. 자, 의도적으로 어디를 뺐다고요?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시대인 고조선과 사만 같은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아예 빼버립니다. 빼버려갖고 이 책은 어디부터 시작된 책이다? 이 책은 삼국시대만 서술한 책이 돼요.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서술했다라고. 그래서 이 책에는 고조선 그런 말 들어가면 안 돼요. 단군, 기자, 위만 이런 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책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뒤에 책들은. 이게 국정교과서고요. 왕명으로 편찬한 것이고 후기 때는 대부분 개인이 편찬한 건데 이 책에 대한 불만도 반영을 합니다. 이 책은 뭐가 제일 불만이 있었던 거죠? 이게 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말 합니다. 역사가는 기술하면 된다는 거예요. 역사 지가 평가했고 지가 가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자기도 읽어봤대. 그 김부식이 책을 쓴 방식이 그거였었습니다. 이 책을 봤더니 황당하더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제할 거 제하고 자기는 뭐만 합리적인 것만 쓰겠다고 쓴 겁니다. 자기도 읽어봤다는 거야. 읽어봤는데 자기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무슨 솔방울로 술탄을 만들고 나뭇잎하고 압록강 건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생각했었대요. 근데 이런 기록이 남게 된 그 함의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역사가가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는다면은 후대 사람들은 이걸 읽을 가능성조차가 없어진다는 거지. 그 평가는 누가 한다? 독자가 하는 거고 역사가는 뭐 하면 된다?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쓰겠다는 거야. 그래서 뭘 채택한다? 그냥 신의사관은 그대로 채택합니다. 사실은 이 두 개가 누구한테 예뻐 보이려고 하는 거죠. 이걸 묶어서 뭐라고 하죠? 동명왕의 신의한 행적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책이다? 이게 동명왕편이에요. 이게 이 시기에 맞는 이 분위기를 지금 띄워준 겁니다. 그래서 바로 채용됩니다. 바로. 그러니까 무신집권계 문신으로서 재상까지 올라간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요. 자,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건 편하게 쓴 겁니다. 뭐로 썼다? 그냥 시로 쓴 거라 그냥 좀 편하게 쓸 수 있었다고요. 그에 반해 이건 뭐라고 하죠? 우리나라 정사에서 가장 많이 쓰는 체제인 무슨 체제로? 기전체제를 썼다고 합니다. 기전체제. 기전체제는 이렇게 쓰는 걸 말하는 거죠. 분기, 열전, 지 이렇게 쓰는 걸 말하죠. 기와 전체제를 말하는 거죠. 이게 왕대사, 이게 신하사, 이거는
분류삼아라는 거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도 같은 것들. 그렇죠. 자, 이런 방식으로 썼다. 이거는 시로 썼다. 자, 이거는 뭐에 불만이 있었던 거죠? 불교 대행이 소락한 거. 그중에 뭐가 없었다? 승려 위인전은 없었다고요. 예, 승려 위인전만 다시 쓴 것이다. 고승전은 앞에 8세기 때 이미 있었었죠. 누구? 김대문의 고승전이 있는데 그 안에 400년 동안의 위인들이 또 있는데 이건 왜 기술된 게 없냐 해갖고 다시 쓴 겁니다. 이거는 그냥 위인전 쓴 겁니다. 승려들의 위인전. 어디 없었다고? 삼국사기는 없었다고요. 승려들의 열전이. 그래서 그것만 따로 쓴 것이고, 요거는 특징이 뭐죠? 아예 유사라고 해갖고 뭐를 대놓고 쓰고 있죠. 삼국사기에 쓰여진 내용 그 나머지 얘기를 썼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뭘까? 저걸 정사라고 하는데 이걸 뭐라 한다? 야사체라고 하고요. 자, 삼국사기에 빠진 게 또 뭐 있죠? 저거는 유학자가 쓴 거죠. 유교 내용이죠. 이건 불교 내용 위주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 내용 위주. 나머지 얘기를 썼다고 한다. 그렇다고 정사를 안 쓴 건 아니에요. 그것도 씁니다. 쓰면서 안 쓴 것들을 충실히 채워넣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비교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라면은 이거는 뭐다? 불교 사관이다. 그럼 뭐다? 불교 사관으로 가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신의 사관을 채택합니다. 이것도 이 사람도 비판합니다. 김부식을 비판해요. 야, 네 말도 이해되는데, 야, 병신아, 다른 나라는 다 할 때, 나라가 건국할 때 신비한 행적들을 다 기술하는데 왜 너만 유난맞게 그러냐? 나는 그냥 쓸래 하면서 우리나라 건국할 때 있었던 신비한 내용을 그냥 씁니다. 뭐를? 고조선 건국 설화를 그대로 쓰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도 하죠? 단군의 건국 이야기, 이걸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어디는 쓰지 않았다고요? 여기는 안 썼다는 겁니다. 이게 불만인가? 너 이 새끼 웃긴다 야. 네 말도 맞긴 맞는데, 야, 네가 좋아하는 다른 나라는 중국은 다 쓰더라 야. 너만 유난맞게 그러냐? 나는 그냥 쓸래 하면서 맨 앞에 시기를 쓴 겁니다. 맨 앞에 시기를 쓴 의도가 뭐라고요? 우리는 원팀이라는 걸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에서 나왔다는 걸 보여주려고요. 자, 됐습니다. 그걸 맞춰보시면 되고, 여긴 뭐가 들어간다 그래서 고조선과 사만이 이제 처음 들어가게 돼요. 처음. 그러니까 이 고조선과 사만이 들어갔다는 말은 이거 이전에는 못 쓰는 말입니다. 원간섭기 이전에는. 자, 요거는 이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름에 뭐가 들어가 있죠? 제왕운기라는 책과 유사한 책이 하나 있는데 뭐도 있죠? 제왕연대력이라는 거 있죠. 제왕연대력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유사할 거라고 봐요. 최치원이 쓴 책이죠. 자, 이런 식으로 쓰는 책은 뭘 의미한다고요? 황제 얘기와 왕의 얘기를 같이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사와 우리 역사를 함께 서술했다. 그럼 뭐 말한다?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얘기. 자, 중국 얘기 한번, 우리 얘기 한번, 중국 한번, 우리 한번.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중국사와 우리나라 역사를 대등하게 서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등하게. 아시겠죠? 자, 이 말 뜨면 뭐다? 이 책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했다고? 운율을 가지고 썼다는 겁니다. 운율을 가지고. 그래서 뭐로 썼다? 이것도 시로 썼다는 겁니다. 시. 자, 시로 썼다. 이거는 5원시라고 하고요. 5원시. 5글자씩 쓰는 거고, 이거는 7원시하고 5원시가 합쳐져 있다라고 합니다. 7원씩 들어가면 좀 더 늘었다. 뒤에 게 좀 더 늘었다 하시면 되고. 자, 됐습니다. 자, 이것도 뭐 들어가죠? 이것도 고조선부터 썼다라는 거. 고조선 4만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뭘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원팀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기까지고 그 맨 뒷부분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요. 원간섭기 때 가면은 뭐가 들어오죠? 성략 들어오죠. 그래서 이 말을 하나 추가할 겁니다. 성략사관이 등장했다는 말을 할 겁니다. 근데 성략사관으로 쓴 책이 남아있는 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책 이름만 아시면 돼요. 뭐부터 시작하죠? 원간섭기 때 성략사관으로 쓴 책이 본조 편령 강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충수광 때 쓰는 겁니다. 충선왕의 명으로 충수광 때 쓴 겁니다. 민지라는 사람이 쓴 겁니다. 성리학자들은 유학이 거의 종교화된 유학입니다. 그래서 역사책을 쓸 때도 주관이 강하게 들어가요. 주관이. 이렇게 주관이 강하게 들어간 서술 체제를 뭐라고 하죠? 강목체라고 해요. 강목체. 대강을 먼저 서술하고요. 거기에 세세한 항목을 붙이는 방식인데 그 대강에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건지가 다 들어가요. 책을 안 봐도 알 수 있다고. 책을 안 봐도. 이게 제일 주관적인 거고 가장 객관적인 게 뭐냐면 거꾸로 삼국유사를 쓴 게 이거는 그냥 들은 대로 다 쓰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별의별 얘기가 다 들어갑니다. 이거를 신문 기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쓴다라고 해갖고 본말체라고 해요. 기사 본말체. 이거는 자기 주관보다는 그냥 들은 얘기를 그대로 쓰는 거라 가장 객관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쓸 때 뭐가 많이 들어간다?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 안 하고 들은 얘기 다 써요. 그래서 야사가 많이 들어가서 그걸 야사체라고도 합니다. 야사체. 기사 본말체. 강목체는 뭘 말한다? 성략체를 말합니다. 성략체. 최초의 강목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어지는데 이게 이어져 갖고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요. 쭉쭉쭉 이어지다가 성략사서로 좀 완결판 같은 책이 고려에서는 제일 잘 나온 책이 이재연의 사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일부가 남아 있어요. 일부가. 공민왕 때 책입니다. 공민왕 때. 이거는 가끔 됩니다. 가끔 됩니다. 자, 이게 성략책으로 말해지는 대표적인 책이다. 자, 일단 하나만 더 붙일게요. 지금 제가 시기를 구분한 거고요. 성략사관, 성략시대 역사책이라고 하는 거고 주제를 한번 가볼게요. 주제. 역사책은 총 몇 권밖에 없다고요? 하나가 전대왕조, 두 번째가 시조부터 시작하는 거, 일종의 통사류체,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뭐 있다? 당대 역사를 쓰는 게 있어요. 당대 역사. 그래서 마지막 하나 더 추가하자면 뭐가 있냐면요. 역사책 소주제는 전대왕조, 그리고 전체 역사를 쓰는 거, 마지막에 뭐가 있다? 해당 시대 역사를 쓰는 게 있어요. 이걸 당대사라고 합니다. 당대사. 자, 이거는 어느 정도 그 시기의 역사가 축적돼야지 쓸 수 있을까요? 초반부터 쓸 수 있을까요? 축적돼야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대체로 후기 때 나타납니다. 이거는 고려시대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고려시대. 자, 근데 이건 있었죠. 애초부터 당대사를 쓰는 게 있었거든요. 그 시스템이 등장하거든. 그걸 뭐라고 하죠? 실록이라고 합니다. 실록. 자, 고려부터는 실록이라는 취재가 등장하면서 당시대 역사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게 돼요. 당시대 역사. 자, 그리고 실제 당시대 역사를 다 모아서 쓴 건 언제 나타났냐면은 원간섭기 때 등장하게 됩니다. 원간섭기 때. 자, 원간섭기 때 보면은 이게 시로 썼기 때문에 있죠. 이거는 가볍게 쓰는 거거든. 막 고생해서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은 고조선부터 충렬왕 당대까지 쓴 책이에요. 서서히 그런 경향을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거 둘 다 충렬왕 때 책이죠. 실제 충렬왕 때 왕명으로 쓴 책이 그게 당시대에 쓴 책입니다. 천추금경록이라는 책이 있고요. 고금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충렬왕 때 왕명으로 쓴 책이고 이건 충렬왕 때 개인이 쓴 책입니다. 충렬왕 때 4개 책이 쓰여지는데 충렬왕 때 문신체제가 복구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예요.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자, 이 중에 천추금경록이 당대사로 봐요. 그러니까 당시대 역사는 금경록, 본조 편령 강목, 사략 이런 식으로 이것도 나름 발전해 가고 있는 겁니다. 고려시대 역사를 쓰는 거는. 아시겠죠? 자, 지금 시기는 뭐 얘기하고 있다고요? 성략시대 사설을. 주제는 뭐 하고 있다? 고려 당대사를 쓰는 책이 있다. 이건 요 나름대로 이렇게 세수로 변천해 간다는 겁니다. 발전해 간다라고. 아시겠죠? 요 책은 안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책 이름만 낼 수밖에 없고요. 왕대사를 낼 수밖에 없고 이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또 내요. 조금 더 냅니다. 남아있는 게 아주 일부만 남아있어서 내용 내기는 힘들고요. 내용 내봐야 무슨 얘기 할 거라고요? 성략사관 그냥 그 말만 내용 낼 거예요. 그런 건 주로 뭐를 낸다 애들은? 시기를 냅니다. 그거 외에 내용을 물어보는 것은 역시 뭐다? 삼국사기와 동해삼재 이 5개 책을 내용을 제일 잘 물어봐요. 내용 물어보는데 그래봐야 딱 몇 개라고? 2개 물어보는 거야. 2개. 하나는 무슨 개서 그 시기냐. 두 번째는 유기사관 등장했는데 유기사관이 한 번에 정착하지 못하고 불만 가진 사람들이 좀 많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사관과 그 뒤에 그거에 대한 불만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이 편찬까지 좀 마치고 잠깐만 쉬고 와서 조금만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잠깐만 쉬었다 봅시다.